흔히 현대 PR의 창시자다, 현대 PR의 아버지다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버네이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PR 하면 PR이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Public Relations의 약자죠. 우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퍼블릭, 집단들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모든 활동을 PR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 PR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남긴 책 이름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 양반이 남긴 가장 유명한 책의 이름은 프로파간다, 즉 선전입니다. 좀 웃긴 건 흔히 우리가 현대 PR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에드워드 버네이즈 이 양반도 PR을 퍼블릭 릴레이션스의 약자라고 주장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 머리에는 PR은 프로파간다, 즉 선전의 약자라고 그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평생 그런 선전가라고 주장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1912년에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잡지사에서 PR 업무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장 유명한 PR 전략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연방공보위에 발탁돼서 말 그대로 전시 상황에서의 선전선동, 독일에 맞선 선전 전략을 펼쳤고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19년에는 뉴욕에서 최초로 PR 고문이라는 직함을 달고 PR 전문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대중심리학의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을 결합하고 선전과 그를 홍보에 도입했다. 그래서 홍보를 과학으로, 산업으로 정립했다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라고 흔히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선전이란 말, 프로파간다란 말이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그렇게 나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요새 PR이 프로파간다 약자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전 그러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염된 나쁜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대전 이후 프로파간다란 말은 아주 사악한 의미의 그런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버네이즈는 PR을 프로파간다, 선전이란 말에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무모하지만 선전이란 말 자체에서 나쁜 냄새를 빼려고 굉장히 자신은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전이란 말만큼 이런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는 없다라고 그 사람은 확신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PR을 프로파간다, 선전이라고 놨을 때, 나쁜 의미를 제거하고요, 놨을 때와 퍼블릭 릴레이션스라고 놨을 때 어느 단어가 더 구체적이고 더 임팩트가 있게 들리십니까? 나쁜 의미만 없다면 당연히 선전이 더 임팩트 있는 단어로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21세기 현재는 프로파간다가 PR의 약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이 점 하나만, 프로파간다, 선전이란 말을 다시 제대로 좋은 뜻의 의미로 단어로 만들자고 노력했던 이 노력 하나만큼만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선전에 실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에드워드 버네이즈는 선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간접적인 수단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전략의 핵심입니다. 뭐지요? 광고처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쓰는 걸 봄으로써 이 사람은 직접 얘기 안 해요. 아, 나도 써야지 라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 믿을 수 있는 사람, 전문가, 의사들의 얘기를 통해서 사라고 얘기 안 했지만 아, 저걸 사면 좋겠구나, 이런 식의 간접수단의 매력을 총동원한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영부인과 브로드웨이 뮤지컬 팀이 어떻게 즉석으로 만나는 걸로 꾸며요. 그러면서 Keep Coolidge, 쿨리지를 계속 뽑아주자라는 식의 그 의미로 해석되는 노래를 그 영부인과 우연히 만난 것으로 연출된 브로드웨이 뮤지컬 팀이 그 노래를 계속 대통령이 불러주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요. 직접적으로 광고처럼 쿨리지를 백악관 주인으로 뽑아줍시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뮤지컬 팀이 재미있는 노래를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불러줘서, 그래서 그걸 보는 일반 오디언스들이 아, 참 서민적이고 소박한 인물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럼으로써 대통령 당선에 이바지한 선전 전략을 펼친 거죠. 이 사람의 PR 전략의 핵심은,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울림을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에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벤트의 형식을 빌든 어찌됐건
이슈 메이킹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략으로 수립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로 하여금 저거 안 하면 나는 왠지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선전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사람입니다. 마케팅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인데요. FOMO라고 약자로 씁니다. Fear of Missing Out. 내가 뭔가를 놓치지 않았는가에 대한 아쉬움과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식 아침 식사와 유럽식 아침 식사는 뭐가 다릅니까? 딱 하나 베이컨이 있고 없고입니다. 미국인의 아침 식사에 베이컨과 달걀이 포함되게 만든 것은 버네이즈 때문입니다. 돼지고기 만들던 베이컨 제조사인 비즈너트 패킹, 이 회사가 사실은 클라이언트였어요. 많이 팔려고 아예 식습관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슈 메이킹을 하죠. 그리고 포모, 이거 안 하면 뭔가 불안하다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죠. 그래서 유명한 뉴욕의 의사를 설득해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합니다. 신문들은 이걸 기사로 씁니다. 의사들은 또 계속 조언합니다. 그 결과 넉넉한 아침 식사하면 베이컨, 거기에 추가적으로 달걀이죠. 이걸 미국 사람들이 먹게 됐습니다. 그러자 버네이즈는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미국적인 아침 식사다. 뉴 트래디션, 뉴 아메리칸 뉴 트래디션 브렉퍼스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명명을 했죠. 이거 안 하면 좀 뭔가 놓친 것 같다는 불안함을 자극했습니다. 이제 모든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베이컨과 추가적으로 달걀을 먹습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버네이즈는 이벤트를 만들어내서 그 이벤트로 하여금 뉴스거리를 만들고 그 뉴스를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즉 이슈 메이킹이 선전의 첫 번째다는 걸 명확히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좋은 것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통해서 내가 이걸 안 하면 뭔가 놓친 것 같다는 약간의 불안감을 자극한 FOMO, Fear of Missing Out을 적극적으로 자극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보는 당구와 같은 건데 공을 쿠션에 부딪혀서 다시 튀기게 하는 광고와 같다. 이는 구멍 어디다 넣으면 될지 직접 겨냥해서 넣는 포켓볼과는 다른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죠? 버네이즈는 이슈 메이킹을 통해 이슈가 이벤트로 일어나면 여론이 될 것이고 그 여론이 커지면 수요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수요를 대다수가 하는 혹은 첨단에 좋은 것이라고 포장하면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된다는 기본적인 원칙, 즉 첫 번째 이슈 메이킹, 두 번째 Fear of Missing Ou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PR을 수행한 선구자로서 지금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21세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도 이 버네이즈의 두 가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